수술실 CCTV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인규백 의원이 이 법안을 이제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10명이 동의를 해서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10명을 전부 다 이렇게 다 동의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출장 간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있잖아요. 이게 완전 뒤집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명이 갑자기 내 이름을 빼달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 법안 자체가 아주 그냥 폐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면서 이제 MBC에서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웬일인지 이런 뉴스를 MBC에서 만들었네요. 참네. 어쨌든 이 뉴스는 MBC에서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10명이 돼야 되는데 10명이 이제 하겠다고 사인을 해놓고 바로 하루 만에 5명이 그것도 있잖아요.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인규백 의원이 지금 출장을 갔는데 이분이 알아보니까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압력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법안을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또 안 하겠다고 바로 그냥 그렇게 지금 법안을 만들어 놓고는 출장 간 사람을 엿먹이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루 만에 그것도.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너무나 황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대로 이분이 10명을 다시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제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너무 웃기는 게 이 5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마음을 싹 바꿨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주 깽판을 놀리고 작정을 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압력에 쉽게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그런 한심한 사람인 건지, 이런 사람에게 우리 국민이 우리 주권자가 주권을 맡겨놓는다는 게 이게 참 위험하다. 그래서 5명의 명단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MBC에서 다 접촉을 했대요. 10명을. 그중에서 5명이 누군지 찾아낸 겁니다. 보니까 민주당의 김진표, 이 사람은 깽판 놓는 데는 아주 그냥 선수인 것 같아요. 사인은 왜 했는지 아주 그냥 일부러 뒤집기 하려고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뢰가 안 가는 양반이죠, 김진표는. 그리고 송기훈 두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바미당의 이동섭, 주성용, 그리고 민평당의 이용주, 이 사람 음주운전으로 한번 잘릴랑 말랑 했잖아요. 그리고 뭐 와이프가 그냥 아파트를 20채 샀다든가요. 어쨌든 말은 번질번질하게 잘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사인을 해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는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돌다리를 두들기듯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표를 줘서 진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가 아주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고요. 이번에 이렇게 인규백이라는 분의 어떤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더욱더 황당해 하면서 와서 내가 다시 또 동의를 이제 10명을 얻어서, 그러면 지금 5명 빠졌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명을 더 채워가지고 이것이 통과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싹 뒤집히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됐나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인규백이라는 아주 더불어민주당의 훌륭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발견이다.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발굴을 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 주권자가 이런 사람에게 표를 줘서 진짜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름이 인규백이에요. 좀 특이하죠, 이름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눈을 뜨니 너무나 이제 좋은 소식, 그냥 아주 그 길로 잠을 못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해롱해롱 하는 날인데요. 그래도 정말 기분 좋은 날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가 된 날이잖아요. 모든 죄가 명명백백하게 일체 없다. 이것을 이제 그 판결을 내린 그런 날입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 깨어난 주권자들의 염원과, 그리고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물론 사필 규정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정말 너무너무 우리 주권자, 이렇게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정말 멋진 리더를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발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더욱더 힘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이는데 오늘 이제 사사건건 KBS가 마련한 이제 방송을 봤어요. 근데 그 사사건건은 원래부터 아주 그 악명이 높았죠. 그러니까 김부선의 편을 드는 그런 어떤 프로예요. KBS가 그런 짓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에 대한 어떤 악성 프레임을 제일 심각하게 뒤집어 씌우는 완전 채널 A 뭐 이런 데하고 비슷했어요. 사사건건이. 그 사람이 오늘 보니까 이제 정청래하고 정두원을 불러다가 무죄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2심, 3심도 그대로 1심처럼 이렇게 무죄가 될 것 같으냐. 자기가 볼 때는 앞으로도 좀 이렇게 시끄럽고 위험해질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의 말을 끌어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제 대권 주자로는 유시민이 뭐 굳이 안 나오겠다 하면 이낙연하고 이제 이재명이 아무래도 이제 힘을 받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표정이 그냥 뜰뜨름한 거죠. 정청래 입장에서는 자기가 늘 뭐 참 무당인이다, 참 예언인이다 큰 소리 꽝꽝 쳤었는데 지금 이렇게 완전 뒤집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좀 부끄럽잖아요, 사실. 양심이 있으면은. 그리고 정두원도 어때요? 맨날 둘이서 그냥 쿵짝이 맞아가지고, 막 이재명에 대해서 얼마나 폄하를 했나요? 그러더니 오늘 이제, 인생이 잡초 같은 인생이라서 또 이렇게 살아났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앞으로 좀, 탄탄대로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정두원은 좀 더 말을 직접적으로 좀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나 이건 역시도, 좀 왠지 폄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두원에겐 많이 있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쪼잔하다. 왜냐? 이 얘기를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에머슨이 한 위인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에머슨이 쓴 책이 위인이란 무엇인가? 이게 책 제목이에요. 자기 신념의 철학. 어떤 사람이냐? 딱 떨어지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위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독창성 때문이라기보다도 그 그릇의 크기 때문이다. 위인이란 더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욕구에 바짝 다가가 그 시대의 숨결을 온몸으로 호흡하면서 서서히 뛰어난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위인의 주위에 모인 군중의 시선은 어느 한 점에 집중되어 있다. 사람들이 흔드는 손은 위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위인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가 이재명 도지사가 오늘 법원에서 걸어 나오면서 주권자들에게 손을 흔들었죠. 우리 그 이재명 지지자들도 화답을 하면서 같이 손을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잡초가 아니고 위인인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정두원 그분은 또 이 마당에 어쨌든 정치라는 것은 정말 잔인하기 때문에 계속 때는 전쟁이잖아요.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즉각 항소하겠다. 즉각 항소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진짜. 정말 창피할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들도 이제 살아나야 되겠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러면서 이제 안희정이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에서 3년 6개월 받았잖아요. 그걸 자기들은 또 희망으로 삼겠죠.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또 무슨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서 어떤 또 노략질을 하려고 이것들이 진짜 뒤에서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깨어난 주권자들은 잠시도 사실은 방심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박지원, 그분이 발언하신 내용이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그분은, 참 여러 가지 팔색조다 하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게, 오늘의 발언을 보면서도 좀 드러났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는데요. 해경군 김씨 사건 그것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다면은 문준용에 대한 얘기가 그 안에 대부분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문준용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 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다 하는 얘기가 나가자 박지원이 뭐라고 했나요?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한 것이다. 바로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사가 확 나갔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죠. 아니 무슨 저런
얘기를 하나, 저 양반이. 예, 그러면은 뭐, 이재명 도지사가 민주당에서 나가면은, 민주평화당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나? 그러면은 내쫓아야 된다. 저런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진짜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 말 야무지게 한다. 예, 뭐, 나중에 일은 나중에 일이고, 일단은 이제 아주 그 부채질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진보가, 이제부터 다시 소생한다. 이재명 도지사로 인해서. 이런, 예.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받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곰탕은 언제 살 거냐. 이제 이렇게 아주 무슨 옛날에 곰탕 같이 먹기로 했다는 뉘앙스가 느껴지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재명 도지사와 박지원은 아주 멀고 먼 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그래도 기류가 조금 좀 통하는 그런 정치 지형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예, 어쨌든 오늘 박지원의 이 발언은 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상황에서 자기의 발언을 할 사람이 없어요. 참 그동안에 괴롭히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예, 안민석이 뭐라고 그랬나요? 이재명 도지사는 게르기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냥 이재명 괴롭히는데 앞장서 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기가 온갖 총대를 다 매는 것처럼 하는, 예, 그런 몇몇들 있었죠. 아무 말도 없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예, 전부 다 조용하네요. 근데 이제 박지원이 이렇게 한마디를 던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문 기사에 재밌는 기사가 나게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 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들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또 박지원은 정치 구단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뭐, 그냥, 그때는 그런 말 했으나, 지금은 이 상황에 맞는 말을 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하도 박지원이 그동안에 언제나 포지션을 이렇게 취해왔기 때문에, 아이고, 또 박지원다운, 그런 말을 한마디 던지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전혀 엉뚱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박지원이 해왔던 어떤 발자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소생한다. 이것은 아주 뼈가 있는 말이잖아요. 예, 민주당이 보면은, 이제 아주 보수적인 어떤 그런 포지션을 오히려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자유한국당은 보수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수구 꼴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황교안이나 나경원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너무 뭐,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부대를 의식하고 하는 말인데요. 저것이 그냥 아주 그냥, 자기들 입장에서는 상대를 자극해서 굉장히, 이제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깨어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깝깝해 보이는 사람들인 거죠. 완전히 옛날, 과거에 캐먹은 있잖아요. 과거에 아주 그냥 딱 정지된 사람들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근데 자유한국당의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한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1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같이 한심하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정상적인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구조가 자유한국당 안에는 아주 그냥 그냥 시스템이 정지되어 있는 모양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지금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그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나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는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견제를 해서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번에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 이런 것은 정말로 너무나 한심한 짓이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에 있는 인규배라는 이런 아주 그 용감하고 진짜 실사구시하는 이런 분은 우리 주권자가 찾아내서 발굴을 해서 나라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는데 다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바이.